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5월 12일입니다. 5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부터 힘든 장세가 또다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 또 기억나게 하고 있고요. 오늘 대만 증시 자치한 지수라고 하는데요. 장중에 8.55%, 작년 코로나 때도 연속적으로 빠지면서 며칠 동안 빠진 적은 있었지만 국내 증시가 1460포인트 코스피가 이동했는 3월에 이렇게 하루에 8.5%를 급락한 건 아마 대만 자치한 지수에서 처음이 아닌가, 제 경험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1위인 자치한 지수의 1위를 차지하는 다 아시는 비메모리 팹리스 업체인 TSMC가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관련된 IT, 휴대폰, 핸드셋, 반도체, 후공정 이런 관련 종목들이 대만하면 IT 강국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데 정말 기술주들이 폭락을 얼마 전에 빌황 사태 기억나시죠? 빌황 사태. 거의 그거에 버금나는 헤지 펀드들의 거의 매도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시장에 수급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4% 초반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수로 보면 많이 떨어진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겁나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시장에서 어제 오늘만 5조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거의 5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요.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았냐? 개인이, 우리의 동학개미 군단이 다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동학개미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틀 동안 개인이 정확히 기간 물량까지 7조를 샀거든요. 7조. 이 7조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자 한 명당 1억씩 정말 어제 오늘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4천만 인구가 진짜 주식을 다 한다. 근데 그 중에 4천만 인구가 주식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차명도 있을 거고, 가족 계좌도 있을 거고, 2천만만 한다고 칠게요. 2천만. 근데 이게 7조를 살려면, 1억씩 사면은 얼마죠? 7만 명이 사야 돼. 7만 명. 그리고 5천만 원씩만 1인당 산다고 하면은,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14만 명이 사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14만 명이면 얼마죠? 7%입니다. 7%. 맞죠?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 개인들이 대단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개인이 바치는 거냐, 외국인이 파는 걸 정말 잘 사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결과론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외국인이 오늘 겁나 파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증시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시장 정리를 오늘 표지대로 대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다 드렸는데 오전 한때 8.55% 급락을 했고요. 전일 마감가도 3.8%입니다. 오늘 4.2%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종가로는 이틀 동안 8%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어제 오늘 그러면 선방한 거네요. 거의 3%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보통 대만과 한국 시장은 아시아에서 좀 같은 맥락을 항상 봤었거든요.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IT 강국, 그죠? 시가총액 높은 비중이 IT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다행인 건 개인이 사줬다는 겁니다. 대만은 개인이 안 사줬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수급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어제도 대만 시장에서 자치한 증시에서 약 14점 집계된 것만 9억 달러, 14.9억 달러면 얼마죠? 약 1.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안 팔았지만 외국인이 전방위적으로 대만과 우리 시장을 때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외신들에 좀 찾아보면 코로나 경계 단계 격상을 하겠다. 근데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일 15명 정도예요. 15명. 그동안 누적 확진자가 1000명대입니다. 1000명대. 정말로 관리가 잘 됐고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냥 이런 경계 단계 격상, 이거에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 글쎄, 아까 얘기한 오히려 수급적인 헤지펀드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맞지 않을까요? 외국인의 이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얼마 판지는 또 내일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어제 오늘만 해서 이 자천 증세에서 지금 오늘 빠진 것과 같이 치면 역시 외국인이 한 4에서 5조 원 원화 기준으로 던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가 가져온 디지털 비대면 수요, 이게 결국 오늘 중국의 CA ICT 여기 이제 리서치 같은 조사하는 데인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4%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핸드셋 쪽,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주면은 대만의 IT 수요가 쭉 줄어들 수 있고 실적이 안 나올 수 있고 공장이 안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게다가 밤사이 나스닥은 시작가가 마이너스 2% 시작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기술주들이 올라오고 오히려 다우산업과 S&P 500이 떨어졌었죠. 오히려 산업재, 시클리커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 대비 최근에 견주했었는데 나스닥 기술주들이 때려 맞고 연쇄적으로 결국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시장은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의 CPI가 발표가 대기 중입니다. 이거를 미리 백악관에서 받았을까요? 백악관도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걸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침 뉴스에 흘러나온 것도 보셨을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자, 한국 시장 IT 외국인의 묻지마 바스켓 매도, 이게 비차익이 있고요, 차익이 있습니다. 차익도 만만치 않게 나오긴 했지만 비차익은요 현물로 바스켓으로 시가총액 상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8만원도 깨진 이유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대량 매도가 누른 건데요. 종가는 지켰죠. 개인들의 적극 매수를 지키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만의 이런 IT 업체들 YTMC, 이노룩스, IT 주요 종목이 거의 가격 제한표까지 장중에 밀렸었습니다. 종가도 많이 밀렸어요. 거의 마이너스 6에서 8% 정도 밀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반도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거에 대한 반도체도 사실 시클리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업종으로 그동안 테크랑 같이 묶여서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IT가 밀리는 와중에 대만 증시가 더 트리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CPI가 워낙 좋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4% 정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게 2013년도 이후에 높은 그런 숫자로 지금 시장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컨센보다 높게 나오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은 키울 수 있겠지만 그동안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사주 매각도 있고, 그죠? 중국과 반도체 굵기, 여러 가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맞물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기업은 실적과 성장을, 그죠? 이 R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이 성장에 대한 미래 가치를 캐시로, 현재 가치로 땡겨왔을 때 그 할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기업의 미래 가치의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진다, 이런 논란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쪽에서 자산 가격에 대해서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거품이라든지 용어를 써서 분명히 합리화시킬 수 있는 또 세력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낙서가 심했는데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디지털 비대면 수요, 물론 일시적 위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속도의 문제. 지금 노트북이나 구글 크롬북 이런 게 비대면 화상회의, 그쵸? 줌 수업 이런 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면은 이게 당연히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어떤 PC나 모바일 수요 이런 것들,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가 핸드셋 쪽에 대한 더 공급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핸드셋 쪽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일시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유가나 원자재, 목재까지 오르고 철강, 구리 가격 다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연준 파월 의장님부터 해가지고 브레이드너 연준 이사까지 밤사이 나타나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하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 일시적으로 2.5%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 지금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입니까? 1.6% 레벨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한 2.5% 10년물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고요. 단기금리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좀 불안 요소를 만들기는 했지만 정말 기술주들을 다 때려야 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연준의 입장처럼 주식투자에서 최근에 현금을 안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시클리컬을 갖고 있거나 뭐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소비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은 더 힘들었을 텐데 결국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오를 때 그들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클리컬 어땠죠? 물론 대표적인 HMM은 미친 듯이 올랐지만 MSCI 편입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시클리컬 하락주 완전히 작살을 냈고요. 뭐 건설 쪽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재도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음식료나 이런 거는. 근데 그들은 안 올랐냐? 그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 그들의 가치도 밑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 그들은 디지털에 맞지 않는 그리고 적응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났고 적자로 전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을 뿐이지 저는 자산 가격의 버블이나 거품을 얘기한다면 물론 아닌 종목의 바텀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오르는 업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오늘 대만에서 뭐 15명 뭐 이런 얘기 이게 예측이 가능한가? 예측 불가능하죠. 그쵸?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다시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 30% 이상이 올라갔지만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매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변종도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이미 1년 이상 지나면서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대만 이슈는 이 이슈로 떨어졌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외신들 뉴스에 의해서 이게 뭐 확대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아까 수급 헤지펀드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발표하기 전에 외국인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대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몇 조 원 던진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아주 깨알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팔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팔긴 했지만 결국 코로나19 발생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실적 장세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같이도 개인의 유동성이 밀어붙인 장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와. 올해 초만 해도 코스피 200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0조가 안 됐는데 지금 어느 뭐 증권사에 의하면 210조도 넘어가는 증권사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태까지 발표한 50%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거의 60에서 70%가 컨센을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안 좋게 컨센이 잡혀있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좋게 뭐 이렇게 적어놨던 기업들도 예측했던 기업들도 오히려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유진테크가 저는 시장의 컨센에 부합했다고 하는데 매출이익률, 그로스 성장률과 이익률 성장률은 정말 대단했다고 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서 더 많은 장비 납품을 이뤄진다면 이 회사는 이제 분기당 매출을 1,000억 찍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이런 중성주가 그런데 대형주도 실적이 너무 좋았죠. 오늘 발표한 또 YG 이런 것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HTS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어땠습니까? 장중에 2% 이상 빠졌었는데 1.49% 엄청 안 빠졌어요. 뭐 대만에 치면. 오늘 세계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지수 대만 꼭 보고 넘어가야죠. 아시아지수 보겠습니다. 아시아지수 보면은 일본이 1.6% 빠졌고요. 대만이 4%, 어제도 3% 빠졌는데 이게 차트로 보면은 야, 대만 뭐 오늘 거의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121선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격 조정이 급하게 일어나면 그쵸? 뭔가 이슈가 있는 건데 저는 수급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시장 근데 좋았어요. 중국 시장. 중국은 아시아에서 항상 따로 가죠. 근데 중국이 빠질 때 우리는 같이 가는
항상 서글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이렇게 그래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교하면 정말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 어땠죠? 하락 종목 1000개가 넘었고요. 얘도 장중에 2% 넘게 하락했었는데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종목들은 좀 안 좋았어요. 오늘 코스피가 덜 떨어진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침에 뭐 하이자 CMO 소식 뭐 이런 거 찌라시 있었는데 삼성바이오가 일단 그쵸,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2조 7천억, 코스닥 1,600억, 거의 3조 원 팔았죠, 오늘. 그죠? 기관은 오늘 그래도 덜 팔았습니다. 어제 대비. 개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줬고요. 여기 오늘 중요한 거 좀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이 삼각 수렴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로 트렌드 테스트는 다시 내려왔죠. 근데 아직은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아직 밑단도 여유가 많고 121선 올라오고 있고 61선 그죠? 노크도 안 했어요. 61선 한번 노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21선 이렇게 갭이 여기 많이 벌어졌던 갭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고점 대비 이제 빠져봤자 얼마 빠졌습니까? 이틀 동안 또 100포인트 밖에 안 빠졌어요. 아까 대만을 생각하면 정말 증시의 조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종목들과 그래서 지수의 체감은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고 코스닥도 어땠죠? 코스닥은 물론 단기적으로 또 빠졌다가 이번에 V자 반등하는데 했으나 같이 빠졌지만 61선 지지하고 있고요. 역시 이 이평선들 많이 모아서 거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RSI 가열 지표는 그쵸? 많이 올랐다가 조금 다시 오른다 했으나 다시 빠져서 가열 지표에 대한 우려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코스닥 그 반도체 업종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보기 전에 IT 하드웨어 섹터부터 볼게요. 얘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쵸? 코스닥보다 많이 빠졌어요. 121선 오늘 노크했다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를 보면은 제가 왜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120선 노크는 안 했지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거의 이 차트를 보면은 올해 초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랬으니까 이런 반도체 업종도 중소형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변동성 지수 볼까요? 윗골이 많이 단 영망치형으로 끝났고요. 이게 내일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어요. 내일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CPI 따라서 미국 증시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만기 위냐 아래냐 좀 정해질 것 같은데 만기 지나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만이 많이 때린 거는 MSCI 포트에 대한 비중이 전체 비중이 좀 축소되는 것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대만 증시는 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포트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로 좀 나오지 않았나, 한국보다 더 많이 때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대만과 한국은 IT에 대한 비중이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십시오. 전기전자 1조 5천억입니다. 어제 같이 이어서 볼까요? 이틀 동안 전기전자 3조 2천억 외국인 전체 4조 7천억 중에 48에 32 이게 몇 %죠? 80%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거대로 바스켓대로 때린 거예요. 시클리컬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뭐 금융업, 화학업종, 그쵸?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업종을 다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뭘 많이 때렸겠습니까? IT 종합도 때렸죠. 하드웨어 때렸죠. 제약도 때렸죠. 많이 때린 건 다 시가총액 비중 큰 거. 결국 바스켓으로 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소 다시 보면 근데 대신 기간이 어제 많이 팔았는데 오늘 좀 덜 팔았다. 금융투자 물량 최근에 차익으로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들어왔던 거 다 나갔고요. 이쪽 물량 이제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만 좀 만기일 지나고 수급이 완화되면은 MSCI 리밸런싱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개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뭐 SK, IT 어제 상장한 종목도 샀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많이 산 거예요. 금융명 많이 샀고요. 화학업종 외국인이 많이 판 거를 개인이 다 샀어요. 이게 일반 개인들이 저는 아니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요. 오늘 삼바 이게 4.77% 아까 하이자 이슈 때문에 사실 좀 오늘 시장 대비 정말 강했는데
그죠? 풍문 보도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는 분명히 매경 뉴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언론사에서 계속 제발 이런 식 찌라시 기사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올해 1월 애플카 기억나십니까? 그때 현대기아차 모비스 이거 고점에 물르게 한 게 저는 언론의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어땠죠? 오늘 금융주도 많이 빠졌고요. 신한지주 최근에 올라온 KB금융 이런 거 많이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8만원 겨우 지켰고 하이닉스 어제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던 것 같아요. 2차전지랑 친환경 어땠습니까? 효성 3인방도 그렇게 실적 좋다고 하는데 저평가라고 하는데 오늘 맥을 못 쳤고요. 오늘 LNF나 포스코 케미컬 2차전지 소재 쪽은 그래도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품 코스맥스 실적 좋게 밝혀놨는데 오늘 강보합 아모레퍼시픽 니테일 그죠? 현대그래프트, 음식료, 제일제당 실적 좋게 나온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방어를 그래도 해줬습니다. 근데 조선주랑 건설주 시클리커 어땠죠? 화학주 완전히 무너졌죠. DL 실적 발표가 오늘 13%나 빠졌어요. 그죠? 엔터, 이 항공주, 한진카, 하나투어, 모두투어, 소비의 회복에 대한 서비스업 이런 쪽도 좀 매기가 도는 거 아닌가 수급적으로 보고 있고 이쪽 반도체 장비 소재 중견주입니다. 안 좋았어요. 근데 테크윙, 유니셈, 한미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유진테크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2% 강세였고요. 이런 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그냥 덜 빠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고 이 핸드셋 쪽은 대만 이슈로 좀 더 안 좋았던 것 같고요. 5G나 우주 관련주들, 그죠? 항공우주 이런 쪽 안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오늘 시장 대비 정말 강했고 CMO, 아이진 이런 것도 또 장중에 하락하다가 정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좀 종목들이 보이긴 하는데 휴젤도 실적 정말 좋게 발표했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실적 좋은 것들은 결국 오늘 시장에서 버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스피의 2021년 영업이익이 컨센이 지금 210조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만 해도 이거 180조? 190조 이랬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올라갔고 이건 물론 증권사별 추정치 다릅니다. 좀 낮은데 200조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평균이 그래도 지금 한 200조에서 190조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코스피만 그냥 지수의 레벨만 보면은 물론 종목 투자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세게 나도 아까 121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고 내려가면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뭘 사냐? 최근에 계속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저는 시클리컬은 지금 기준에 갖고 계신 분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포트를 바꾼다. 반도체를 갖고 있었는데 빠져서 이걸 손절하고 이걸 바꾼다.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재 편입할 수 있어요. 서비스업 편입할 수 있어요. 경기회복과 백신 이런 거에 대한 효과. 근데 철저하게 이익이 나오는 회사로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아까 차트까지 보여드렸는데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좀 더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오늘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분명히 내일 만기일 지나고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미국의 CPI 얼마나 미국의 변동성과 이슈를 만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